낚시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요. 쉽게 생각하면 쉬운데 어렵고 쉽고의 차이는 개념 이해에 있어요.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속구줄이하고 내림하고 이렇게 섞이면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 이 둘은 비슷해 보여도 방향이 다른 낚시예요. 이거는 입질을 보는 낚시고 이거는 과정을 보는 낚시인데 실생활에서도 과정과 결과가 다 중요하지만 결과만 강조하는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죠. 예. 이거하고 과정이 강조되는 사회하고 얼마나 많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이 낚시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충돌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들도 왕왕 있죠. 예. 이게 이제 이를테면 사선 낚시나 얼레벌레 채비인가 하여튼 예, 이런 유들. 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더 이도 저도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선택하셔야 돼. 내가 이거 다 할 줄 아는데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똑바로 하면 되니까. 뭐든 하나를 제대로 해야지. 저도 다 올림 해봤고 내림 다 해봤지만 저는 이게 제일 좋다고 확신을 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 더 좋은 걸 놔두고 뭐라고 다른 걸 해요? 저는 더 좋은 게 손에 잡히면 다른 건 안 봐요. 그게 정답인데 오답을 볼 필요도 없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낚시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낚싯대 꺼내서 채비를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대략의 찌맞춤을 했죠. 이 찌맞춤은 속구줄이 같은 경우에는 빈바늘 찌맞춤을 하고 보통은 3분의 2 지점에 맞춘다라는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심 측정을 했습니다. 수심 측정은 껌납, 고무를 이용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부력제죠. 부력제 플로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떡밥을 만들었어요. 자, 이제 배합은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실조에 들어가게 되죠. 실조의 처음은 반 만지기입니다. 일단은
떡밥을 반 나누고 절반은 아래층에 두고, 뭐 이런 거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 조금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게 마르지 않도록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에 것도 이 부분을 생각보다 많이 놓쳐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떡밥 그릇입니다. 이 떡밥 그릇 안에서 처음에 떠놓은 형태, 모밥이죠, 모밥.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형태 이겁니다. 오븐 사용할 분량만 떼서, 이거는 직접 터치를 맞춰요. 경시 변화할 틈도 없이 그 터치 그대로 사용이죠. 이거는 얘는 손대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뭐 누르고 이런 작업하면 안 됩니다. 돈 터치 돈 푸시예요. 그냥 프레스를 하면 안 돼요. 그대로 둬야 돼. 최대한 유지가 되게. 얘만 가지고 쪼물락 끓이되 5분인데요. 여러분 이 5분이면 속공 형태의 속고 같으면 한 밥이 5번, 6번 들어갈 거고, 일반적인 템포의 속고면 3번, 많이 들어가면 4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양이죠, 작은 양. 그렇게 해서 얘는 쪼물락 끓여 가지고 터치를 맞추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자꾸 설명을 하면요, 영상을 똑바로 보지도 않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발 영상을 보세요. 저는 이게 쓸데없는 주저리 하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떡밥 만들기죠. 만들기. 속꼬치리 떡밥의 기본 형태는 찔러 넣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수할 때 딸려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그래서 찔러 넣기를 합니다. 찔러 넣기는 다른 거 없고요. 둥글게 만들어요. 둥글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겠죠. 이런 식으로 잡으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찔러 놓으면 돼요. 그대로. 요 바늘 뭡니까? 바늘 귀 요 부분까지 싹 들어가게 딱 찔러 놓으면 돼요. 여기 그 바늘 귀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까지 딱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엄지로 딱 혹은 검지나 엄지로 눌러 놓으면 쏙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뭐냐 하면 여기서 옆구리 2번 이렇게 손가락 돌려가면서 하면 사방이 되죠. 사방으로. 위에서 보면 손가락 보면 이렇게 2번 이렇게 이렇게 한번 1회 2회 보통 이 정도 끝나고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 귀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되죠. 이게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찔러 넣기. 두 손으로 달든 뭐 세 손으로 달든 떡밥은 무조건 찔러 넣기가 1번이고요. 걸쳐 이건가? 네, 걸쳐 달기. 걸쳐 달기는 나중에 영상에서 보시면 맨날 보시지만 바늘을 껍데기에 걸었어요. 그러면 줄이 이렇게 되죠. 옆에서 보면 이런 형태예요. 이걸 또 그림으로 그리게 될 줄은 몰랐네. 처음엔 이런 형태죠.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가냐면, 자, 이게 1번, 2번, 3번. 얘를 아이고야, 이렇게 한 번 해야 되는구나. 이까지 집어 넣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맞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안 들어가요. 어디까지 들어가냐 하면 어설프게 들어가요. 어설프게. 보통 실제로 하라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게 센터가 안 맞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밥달기 안 되는 분들 잘 보셔야 돼요. 얘를 이까지 넘긴다고 생각하고 떡밥을 이렇게 약간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내 몸 쪽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휙 감아야 돼요. 밥달기 할 때 보면 다 그 작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더 돌리는 거죠. 내 쪽으로 검지 중지를 해가지고 나한테로 밥 딱 걸쳐놓고 밥을 회전시키면서 휙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 정도가 아니고 넘어가요.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왜? 이 바늘이 박히는 만큼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밥이. 자, 그 다음에 이건 반드시 팽팽하게, 이것도 팽팽하게, 항상 팽팽하게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센터가 안 맞는 거는 여기서 이 회전을 안 줘서 그래요. 휙 넘겨버리세요. 이 초보자들은 이 넘긴 다음에 작업을 또 해야 돼. 오늘 또 밥달기 하다가 끝나겠네. 자, 나는 똑바로 달렸냐 안 달렸냐 모르겠다. 확신한다. 밥달기 하다 끝난다. 허공에 이렇게 들고 있어 보세요. 딱 들어보면 센터가 어딘지 딱 보여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그래서 똑바로 갈랐으면 이게 딱 밥 모양은 이게 아마 실제로는 이거보다 이렇게 넓적하게 이럴 거예요. 이게 걸치다 보면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근데 센터는 맞아요. 그럼 합격. 이게 삐딱하면 아직 나는 밥을 가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검지 중지로 휙 넘기는 걸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센터가 맞으면 여기서는 옆구리 2번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위에서 보면
이게 그 손가락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이런 것도 재밌네. 저 같은 경우는 위에서 보면 이런 형태. 제가 그대로 그릴게요. 아이고. 엄지, 검지, 중지. 자, 이렇게 해서 누르면 어떤 형태가 되겠어요? 약간 이런 형태가 되겠죠. 1차 시도. 그럼 2차 시도는 여기를 누르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오죠. 그러면 옆구리 2번이죠. 많이 안 눌러요. 옆구리 2번. 아, 나는 아직 초보라서 안 된다. 그러면 다시 2번. 뭐 그 정도면 끝나죠. 꽉 누르는 게 아니고 떡밥의 껍데기 모양을 유지할 정도만 누르는 거예요. 꽉 누르면 떡밥이 밑으로 밀려가 빠지죠. 굉장히 부드럽게 스펀지 만지듯이. 그래서 들고 있고 옆구리 누르고 그 다음 하는 게 귀 2번. 귀 2번도 세 손가락으로 하시면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방법 동일. 그러면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시는 이런 형태의 밥이 됩니다. 근데 걸쳐달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밑에서 보면 바늘이 밑에서 보면요, 이렇게 자국이 딱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잡어가 많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더 뚱뚱하게 달아요. 잡어 견디는 떡밥을. 그럼 요게 안 보이겠죠. 그런 식으로. 이게 밥 달기 방식이에요.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할 줄 몰랐는데 이 정말 중요한 밥 달기예요. 자, 밥 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밥 달기 할 때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밥을 둥글게 만들고 여기서 잡을 때 바늘로 하는 건 초보자들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 바늘이 안 눌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 하실 때 연습 자체를 바늘에 하지 말고 줄을 팽팽하게 해서 확 꺾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센터가 넘어가게. 들어보면 센터가 맞아지면 이 상태가 돼요. 여기서 옆구리를 한 번, 2번, 3번 이러면 돼요. 센터 맞죠? 그리고 귀, 둘, 셋, 끝. 쉽죠? 바늘에 초보자분들은 센터를 맞출 때 딱 이렇게 걸어서 센터가 맞는 자리를 먼저 찾으세요. 찾고 이 바늘이 안 눌리기 때문에 떡밥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감아야 돼. 완전히 넘어가게. 요 바늘 귀가 요 손바닥, 손가락 안에 붙을 때까지 쭉 넘기세요. 완전히. 이렇게 넘겨서 옆구리만 딱 눌러보면 센터가 맞나 안 맞나 나와요. 맞아졌죠 벌써. 이 상태에서 옆구리를 한 번, 2번, 3번. 그 다음에 귀 한 번, 2번. 이렇게. 중요한 건 이렇게 밥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꺾입니다. 목줄이. 이렇게 고사하시면 밥 달기는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밥 달기 모양은 많이 들어보셨죠?
뚱뚱한 형태, 다 불룩하게. 이거는 이제 잡어용. 그리고 그냥 뚱뚱해 보이는데 약간 긴 형태도 있죠. 이거는 세트 집어제일 때 이럴 경우 조금 써요. 풀림을 어느 정도 유지할 때. 아이고. 세트 집어. 그리고 뭐 일반적인 양단구에도 당연히 쓰고요. 그리고 이거보다는 약간 더 이렇게 긴, 이 좀 긴데 하여튼 약간 이 정도. 약간 이렇게 좀 길단한 형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단구에 많이 쓰고, 미터를 할 때 이게 좀 타이트하게 잘 먹이고 싶으면 미터 사이즈가 줄죠. 요런 형태, 약간 이렇게 길단한 스커트 형태, 총알 형태로 그렇게 홀 이런 형태로 쓰기도 해요. 물론 동그란 밥달기도 합니다. 이것도 자꾸 넘어가네. 잡어에 강하고 이것도 풀림이 좋습니다. 안에 안 만질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삼각형처럼 밥달기 하기도 하고. 요런 밥 예쁘게 다는 사람이 이또 사토시 명인이 요렇게 이또 사토시 명인은 밥도 예쁘게 달아요. 여기서 약간 동그랗게 하기도 하고. 도토리 가죠, 도토리. 그 다음에 뭐 일부러 이렇게 껍데기를 풀어낼 때는 약간 이렇게 각지게 이런 형태로 달기도 해요. 밥달기 모양은 뭐 많아. 이거는 이제 겉에 이 면들이 먼저 풀리겠죠. 여기가. 그러니까 겉에를 보호하느냐, 겉에를 먼저 푸느냐. 이쪽은 겉에를 보호하는 형태. 이쪽은 겉에를 먼저 풀고 힘이 남게 하는 형태. 이거는 계속 처음부터 타겟팅이 되는 형태. 서로 달라요. 밥달기 모양도 이거보다 더 많겠죠. 그러니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낚시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고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터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되죠. 터치는 가타 보소, 시토리 보소, 네바 보소, 야와 네바, 페토콘, 보통 이 정도. 내가 이 범주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 중에 한두 개만 생각하고 낚시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단단 붓을. 요거는 수분이 좀 적고, 그러니까 이제 물 밖에서는 단단하죠. 근데 물 속에 가서 물을 먹으면 이게 그냥 압력으로만 눌러놓은 거잖아요. 물이 들어가면 팍 퍼지죠. 그러니까 어느 구간까지는 내려갔다가 거기서부터는 풀림이 좋아요. 실제로 이 밥은 풀릴 때 잘 풀려요. 나중에 보면 나중에 잘 풀리는 형태죠. 나중에 시토리 보소는 단단 부술보다 수분이 더 많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겉에서의 단단함도 카타보소보다는 약간 덜 하죠. 그래도 유지는 되는 단단함. 유지가 되는 단단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풀림도 균일하고. 실제로 제일 많이 쓰이는 떡밥이 시토리 보소예요.
근데 이런 카타보소, 시토리보소 같은 경우보다 더 유지력 좋게 좀 두들겨 맞아도 견딜 정도여야 된다. 그러면 네바보소예요. 네바보소는 점도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쭈물려서 점도를 내는 게 아니고 보통 떡밥 배합에서부터 점도가 달라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떡밥은 대표적인 게 GD, 가루네바, 글루바라, 요즘 나와 있는 뭐 가쿠신 이런 거 하면 점도가 확 늘어나죠. 근데 떡밥의 성질로 점도를 늘린 거지 짓누른 게 아니기 때문에 입자는 그대로 살아있죠. 그 다음에 야와네바 같은 경우는 수분이 굉장히 많고 점도도 많아요. 이거는 보통은 만져서 나온 점도죠. 이 과정을 거친 거죠. 이 과정을. 카타보소에서 손물 추가, 시토리보소로 좀 계속 만지다 보면 확산은 줄어들고 점도는 늘어나죠. 그럼 야와네바. 여기서 더 나가면 페토콘. 이거는 물밥이죠. 물론 이런 성질을 돕기 위해서 점력을 사용하거나 하기도 해요.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과정을 가는 거고 네바보소는 조금 다르다는 거. 속꽃질이에서는 다 써요 이거. 그리고 일반 다른 낚시에서도 다 써요. 그러니까 내가 낚시에서 시작을 할 때는 보통 카타보소에서 시작하고 아니면 네바보소에서 시작하고 스타트는 이거 아니면 이걸로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시토리, 야와, 페토콘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거의 틀림없어요. 이렇게 해서 낚시를 구사를 해보시면 아 이게 이런 개념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떡밥에 대한 떡밥 이해와 배합 능력과 밥달기가 조화를 이루어야 투척이 되겠죠. 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그게 아니고 해보면 물 흐르듯이 다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낚시랑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즘 애들 그 영어 하는 거 보세요. 요즘 애들은요 영어 할 때 굉장히 쉽게 해요. 근데 저희 세대는 대도 안 하게 문법을 외웠잖아요. 쓰지도 않을 문법을. 저도 지금 영어 그러면 관용 표현만 기억나지 문법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써먹어 본 적이 없으니까. 똑같아요. 이거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걸 한번 좀 어렵더라도 현장에 가서 이런 방식의 낚시를 몇 번 해보다 보면 관용 표현이 익숙해지듯이 이게 적응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러워져요. 낚시가. 초보자들이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세상에 초보자한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초보자한테 쉬운 취미생활은 없습니다. 자전거 타는 분들 그냥 자전거 아무거나 타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 우리 낚시 장비 다 팔아도 자전거 한 대 못 삽니다. 요즘 자전거들. 그게 얼마나 특별한 기능들이 있고요. 속도를 내는 데에도 특별함이 있고 디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데도 기술이 필요해요. 호흡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제가 가끔씩 관리마한테 새총 배우는데 새총도 어려워요. 물론 새총 요즘 뭐 그 위험하다고 그런 게 있지만 취미생활로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렵습니다. 그거.
연습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나는 그냥 뭐 물에 앉아서 여유와 낭만을 즐기고 싶다.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고기를 좀 더 잘 잡고 싶고 고기 잡는 과정을 알고 싶고 그런 과정의 재미를 느끼고 싶다. 못 잡을 때는 왜 못 잡는지도 알고 싶다. 그러면 공부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낚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하면 확 길어지거든요. 결국에는 법다리기 설명하다가 끝났는데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설명 드렸어요. 저는 이 밥달기를 이해하지 못해서 창피하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밥달기 한 번 더 설명드리면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걸치면 센터가 안 맞습니다. 걸쳐서 이 밑으로까지 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떡밥을 내 쪽으로 회전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많이 들어간 듯 해도 전체를 보시면 센터가 맞습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목줄 팽팽.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진짜 낚시를 시뮬레이션 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장 낚시 아니고요. 현장 가면 고기 잡으려고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다 안 되기 때문에 강의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